여러분, 시스템 보안 중급 2의 오늘 마지막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4교시 수업에서는 이제 이 앞선 시간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제 시스템 보안 기능의 나머지 권한 관리, 세션,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로그 관리, 취약점 및 패치 관리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 제어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 TP에 있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죠. 요 근래 이제 사실 요 근래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면 그런 범죄가 없냐 하면 당연히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러한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버상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 자체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아주 크래커들이죠. 아주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인데요. 그런 케이스를 사이버 범죄형 서비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보통 카스인데요. 근데 이 사이버 상에서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딥 웹이니 다크 웹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딥 웹이니 다크 웹이니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냥 비슷한 용어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딥 웹 혹은 딥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웹을 다크 웹이라고 그러죠. 즉, 말 그대로 어둠의 웹이니까요. 웹사이트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웹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토르라고 하는 그런 라우터를 이용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토르를 이용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검색해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PC에도 설치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 마세요. 굳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직접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다크웹을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상품도 판매를 한다든지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러한 굉장히 해로운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크웹을 찾아내기 위한 R&D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형 서비스도 있다. 사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해킹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요.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 하나를 좀 한 번쯤 들여다보고 가고 싶은데요. 디지털 어택 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 맵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디지털 어택 맵.com을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요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사이트에서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늘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아주 뭐 이건 오늘 날짜가 아니고 이게 6월 28일이네요. 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디도스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때 보면은 이 중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디도스 공격들이 미국 쪽하고 중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하는 것하고 이게 인도인가 보네요. 이런 데하고 굉장히 많은 디도스 공격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으로 조금 보면은 이게 시간 순으로 쭉 진행해 나가면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추세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미국 쪽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있었네요. 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조금 머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들여다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또 얘기했던 사이트인데 그 보안뉴스에 들어가서 뭐 요즘 어떤 보안 기사들이 여기 다크웹에서 바로 방금 전에 우리 했던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올라왔다라는 게 바로 기사에 그냥 하나 떠 있는 게 있네요. 중국에서 4월달 바이러스 감염 270만 대.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저희 항상 보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시스템 PC 한 대를 이제 뭐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6가지 기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6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접근 제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접근 제어는 결국은 어쨌든 내 PC가 있는데 이 PC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는 내 PC에 들어있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서비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가 가장 기본이지만 요 접근 제어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수단이 뭐냐 하면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포트 번호를 알고 있을 텐데 이 포트 번호는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아이캔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기관에서 이 번호를 이제 할당을 하는데 반드시 특정 포트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정된 포트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포트는 이제 프리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즉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포트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정 포트들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많은 웹사이트들을 이제 돌아다닌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디폴트 포트 번호가 80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항상
요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번 포트는 웹을 사용한다면은 이 80번 포트는 무조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서버가 웹사이트는 아무도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서버다. 그렇다면 80번 포트를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사용하는 포트는 25번 포트거든요. 근데 이 이메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버는 이메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버예요. 그러면 25번 포트는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닫아놔야 됩니다. 바로 이게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접근 제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수단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P 어드레스도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보면서 잠깐 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넷 데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이넷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내 PC에 누군가가 이제 접근을 어떤 포트를 통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서버 안에 서버에서는 항상 이 아이넷 데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넷 데몬이 그 포트들을요. 그래가지고 각 포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5번 포트가 아까 그 메일을 사용하는 포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25번 포트로 어떤 패킷이 딱 들어오면은 이 아이넷 데몬이 이거는 메일을 관련된 거네? 그러면서 메일 SMTP 데몬한테 서버한테 던져줍니다. 그 해당되는 포트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로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아이넷 데몬이 보고 있다가 이건 80이니까 웹 브라우저네. 그러면서 웹 쪽으로 던져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넷 데몬에서 해당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어떤 패킷들을 감시를 해가지고 그 패킷들을 해당되는 서버로 보내주는데 이 아이넷 데몬이 접근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넷 데몬은 80번으로는 절대 들어오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당연하지만 80번 포트로 뭐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 포트로 들어왔다라면 그런 기록들을 다 저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운영체제에서의 접근 제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접근 제어도 1차 접근 제어, 2차 접근 제어 이러면서 3차 접근 제어 하면서 이 접근 제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넷 데몬에서 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2차 접근 제어를 각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한다. 뭐 그러고 또 각각의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다. 뭐 이러면 3차 접근 제어까지 하겠죠. 이러한 식으로 접근 제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너무 상세한 거라서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기능이 그러한 이제 접근 제어였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권한 관리입니다. 권한. 자, 보통 우리가 인증인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인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아이디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인증인 거죠. 그게 인증이다 그러면 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인가입니다. 인가. 인증과 인가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인증과 인가가 그렇게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유닉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패스워드 계정 관리 이걸 할 때 이걸 했었잖아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 리스트를 쭉 보는 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본다라고 했었죠. 그때 제가
첫 번째 요 그룹에 되어 있는 요게 이제 권한 관리를 제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걸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자 봅시다. 그때 제가 얘기했었던 요건 요 부분 2번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해당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 오너를 말하는 거고 그 옆에 써져 있는 부분은 그룹명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너가 있고 이 오너가 속한 그룹이 있고 기타 나머지 others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요 앞에 권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앞부분에 이제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앞부분에 D 아니면은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 아니면은 마이너스 대시 부호가 나오는데 D는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대시는 파일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예제는 디렉토리였는데 여기서 예제는 이제 파일이네요. 파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RW 있고 대시 있고 요 위에서는 이제 R-X, R-X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RW 대시, R 대시, R 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RWX 요 세 가지거든요. R은 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권한을 말합니다. 그럼 W는 write, 쓰기에 대한 권한인 거죠. X는 execute, 실행에 대한 권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R, W, X 요 세 가지 권한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세 가지 권한을 부여하는데 누구에게 부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여기 2번이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유자, 3번이 그룹이라겠죠. 그룹. 그리고 the others. 나머지 사람, others. 그래서 소유자, 그룹, others. 이렇게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그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요 세 가지가 소유자에 대한 권한입니다. 여기는 이제 디렉토리니까 이 디렉토리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그 소유자는 누구냐는 여기에 써져 있고 그 소유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에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RW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ead, write 그리고 des니까 read 읽기 권한이 있고 W 쓰기 권한이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W 대시인 거죠. 그게 바로 소유자. 여기서 소유자는 루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의 권한은 RW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그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거죠.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요 세 가지는 소유자와 그룹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바로 요거를 여기에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인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RWX라고 하는 이런 문자로도 쓰지만은 숫자로도 씁니다. 숫자로요. 그러니까 이게 RW가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1, 실행 가능하면은 1이고 아니면 0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에는 RW 대시니까 110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권한 관리에 대해서 체인지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모드를 바꾸어주는 그런 그런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윈도우 시스템에서의 권한 관리입니다. 근데 이 윈도우 시스템에서의 권한 관리인데 이 다음 페이지를 일단 인증 인가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어카운트는 그러한 것들을 로그로 남기는 걸 말한다. 근데 이거 로그 관리까지 가서 볼까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일단 이제 로그 관리로 가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5번째 기능이 로그 관리입니다. 로그. 로그는 내가 이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그입니다. 로그. 근데 이 로그가 윈도우에서는 보통 이제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 관리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면은 저는 이거를 옛날 제어판을 제가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놨는데요. 보면은 요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관리 도구 안에 이쪽을 보면 요 이벤트 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벤트 뷰어 안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이 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로그들이 이벤트 수가 지금 7만 개가 넘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 로그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언제 녹화했는지 제가 이게 다 보여지네요. 어쨌든 이런 게 다 보여집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로그 기록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속성을 이렇게 보면은 속성 안에 요 보안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그 권한 관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윈도우에서는 다 이런 데서 권한 관리가 됩니다. 인증된 사용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제가 D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 드라이브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 인증된 유저한테는 수정도 할 수 있고 읽기 및 실행도 할 수 있고 폴더 내용도 보고 읽기, 쓰기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죠. 권한을 수정하려면 이런 데서 다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이게 다 운영체제에서 사실은 그 일반 저나 여러분들 같은 그냥 이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것들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즈 10, 저는 이제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PC 운영체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윈도우즈 10이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 안에서 다 자동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벤트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로그 관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로그 관리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로그 관리는 그 루트 밑에 USR 밑에 어드민, 뭐 VAR 밑에 어드민, VAR 밑에 로그 뭐 이런데 다 로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 파일들은 대부분 텍스트 파일들이어서 뭐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 파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당연하지만 아까 관리 도구에서 제가 봤던 것들이고요. 자, 6가지 기능 중에 마지막 6번째 취약점 및 패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MS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MBSA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어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이런 툴들도 있습니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내 시스템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인 경우에는
내 시스템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접속 관리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데 그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포트 번호가 열려 있는 건지 사용 중인 건지 닫혀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즈 MS-DOS에서는 netstate라고 하는 한번 볼까요?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프로토콜 TCP를 쓰는지 UDP를 쓰는 건지 그리고 로컬 주소 저러가 지금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포트 번호들이 지금 리스닝 상태,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린 포트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는 취약점 같은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어떤 포트 번호들, 특히 그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31337이라든가 이런 포트 번호들이 열려 있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죠. 그런 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툴들이 이제 스캐닝 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캐닝 툴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스캐닝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툴들 이외에도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제 돌려보면은 내 시스템에 어떠한 취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취약점을 고쳐야 되는 거죠. 패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 관리에서 6번째 바로 취약점 관리인 그 기능이라는 거죠. 자, 네. 오늘 그 시스템 보안 중급 2번째 시간에서 그 2, 3, 4교시에 걸쳐서 6가지의 시스템 보안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세션 관리, 세 번째 접근 제어, 네 번째 권한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로그 관리,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취약점 관리. 이런 6가지의 시스템 보안 기능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보안 기능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에 대한 그 방어로서는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관리자 혹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4교시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2, 3, 4교시 실습의 파이썬이었었죠. 바로 파이썬에 대한 실습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해킹에 대한 실습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거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까지 시스템 그 파이썬에 대한 파이썬에 대한 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번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